자, 오늘은 민법 제177조에서 178조까지 시효 중단 세 번째 부분을 볼 거야. 자, 이 시효 중단이 끝나면 우린 시효 정지를 보게 될 텐데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보자. 민법 제177조 승인과 시효 중단.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자, 일단 이 조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보자. 우리 지금 승인에 대한 게 여기 나타나 있잖아. 이 전에 우리 시효 중단 처음 시작할 때 시효 중단의 사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청구,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승인 이렇게 있다 그랬거든. 그 요 세 가지 중에 지금 마지막 부분 승인에 오게 된 거야. 그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청구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누가 한다 그랬어?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한다 그랬지. 야, 나 채권이 있어. 빨리 돈 내놔. 이렇게 채권자가 행사를 하는 거였는데 승인은 뭐라 그랬어? 보통 채무자 쪽이 하는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시효 이익을 받을 자지. 시효가 완성이 돼가지고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야? 아싸, 돈 안 줘도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이익을 받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보통은 채무자이지. 그래서 승인은 채무자 쪽에서 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면은 좀 편해. 자, 그래서 177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자, 승인이라는 게 채무자가 하는 거라고 알고 있지. 그래서 채무자가 승인을 하면 시효가 중단된단다. 자, 요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승인이 시효 중단이 됐다라고 하려면 갖춰져야 되는 게 있어. 자,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채무자 쪽에서 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시효 이익을 얻을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채무자가 누구한테 이걸 얘기를 해야 돼? 그냥 아무나한테 얘기하면 돼? 그게 아니고 시효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 있지. 보통 이게 누구야? 채권자지. 자, 또는 이 채권자의 대리인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자, 말을 하는 사람은 채무자고 그 다음에 이걸 듣는 사람은 누구야? 자, 시효로 권리를 상실하는 채권자.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은 뭐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특별히 정해진 건 없어. 그냥 내가 그 권리가 존재한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 라는 식의 내용이면 되는 거야. 문제는 그럼 채권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 그럼 계약할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승인을 해버리면 계속 시효가 중단되니까 나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채권자가 사전에 미리 채권자가 채권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야, 너 나한테 돈 빌리고 싶으면 미리 다 승인한다고 계약서에 써. 빨리 약속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인정이 될까? 이거는 허용하지 않아. 왜? 권리가 존재하는 걸 내가 인식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돈을 빌려주기 전에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나 권리가 존재해 라고 말하는 게 타당해? 아니잖아. 권리가 아직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사전에 미리 내가 승인한다 라는 거는 허용할 수가 없고 채권이 발생한 다음부터 내가 권리가 존재해 라고 말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시기적으로 나눠본다면 자,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자, 시효가 시작된다라는 건 뭐야? 채권이 발생했다라는 거잖아. 채권 발생하기 전 단계. 자, 이 단계에서 승인을 한다는 게 시효 중단이 될까 안 될까? 1번은 시효 중단이 안 된다고 그랬어. 그치? 그 다음 이 가운데 부분. 시효가 시작했고 시효가 완성 전이야. 그랬을 때 나 이거 승인할게 라고 승인했다면 자, 2번 단계에서는 시효 중단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시효가 이미 완성됐는데도 내가 그거 너의 채권 돈 갚아야 되는 거 맞아 승인을 했다. 이 단계에서는 이걸 시효 중단이라고 하나? 이미 시효가 완성됐는데 이건 시효 중단이라고 하지 않고 시효 이익을 포기한 거지.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조문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시효가 시작하기 전,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승인을 해봤자 시효 중단이 안 된다. 시효 중단은 시효 시작하고 시효 완성 전 이 사이에 해야 되는 게 시효 중단이다. 시효 완성이 된 후에 승인을 한다는 건 결국 시효 이익을 포기한 거라고 봐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이 조문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하는 건 뭐냐?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
자,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자야,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 갚아야 되는 거 알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카톡을 한다든지 뭐 문자 메시지를 한다든지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자, 이렇게 막 했단 말이지. 이랬을 때 이거는 당연히 채무자가 이제 승인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을 때부터 시효가 중단된다 요거야. 그런데 채무자가 한 게 아닐 때는 어떻게?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잖아. 채무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대표적으로 자,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 이 사람을 생각을 하면 돼.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예전에 민법 제25조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대해서 본 적이 있다. 25조에 보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는 할 수가 없고 118조에 규정한 권한 정도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118조에서 얘기한 게 뭐였냐? 보존 행위를 할 수 있고 이용, 개량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 거야. 여기서 빠진 게 뭐야? 처분 행위는 할 수 없다라는 뜻이야. 즉 재산관리인은 처분 행위를 할 수가 없고 처분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치? 자, 요 상황에서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이 채무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있다면 자, 채무자는 현재 부재자야? 없어. 그리고 채권자야.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이 지금 아직 2억 원이 남아있어. 그런데 나도 그걸 아는데 자꾸 돈 갚으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다른 사람한테 돈 안 갚는다고 소문내고 그러지 좀 말아줄래? 내가 너무 힘들단다. 내가 기간 안에 맞춰가지고 잘 갚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랬을 때 자, 이 부재자는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채무자도 아니면서 이런 승인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야. 그랬을 때 177조가 하는 얘기가 뭐야?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는 거는 요구되는 게 아니야. 보통 통설로 얘기하는 건 처분 권한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은 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처분 권한은 없지만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이 재산관리인이 얘기한 승인도 인정이 돼. 그래서 시효가 중단이 된다. 자, 이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민법 제178조 중단 후의 시효 진행이랑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의 경과한 시효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이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자, 시효가 중단됐다라는 건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이 버튼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 중단 버튼은 누르면 처음부터 음악이 다시 재생되잖아. 반대로 이 정지 버튼을 누르면 잠깐 멈췄다가 그대로 나머지가 재생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시효 중단이고 시효가 중단되면 그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 예를 들어 뭐 6년이 지났다, 7년이 지났다. 이게 중요해? 아니, 중요하지 않아. 이걸 산입하지 않고 그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처음부터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다시 1년, 2년, 3년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항을 보면 재판상의 청구로 인해서 시효가 중단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재판을 시작했을 때 이게 한두 달로 끝나는 게 아니야. 재판이 최소 6개월 에서 시작해가지고 1년, 2년, 3년까지도 갈 수 있단 말이야. 심지어 1심 사건이 끝난 다음에 2심으로 갈 수 있고 2심이 끝나면 대법원 3심까지도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러니 이 사이의 기간이 너무 길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하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민법이 얘기하는 건 뭐냐? 재판이 확정된 때에 새롭게 진행을 시키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재판상 청구를 해가지고 이때 시효가 중단됐지. 그리고 나서 재판이 확정이 됐다면 이게 몇 년이 걸리든 간에 상관없이 이때로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이 되니까 이때부터 1년, 2년, 3년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재판의 확정이 뭔지 알아? 나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재판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았다? 그럼 판결문 받으면 이게 이제 확정이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 확정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만약에 1심 재판을 했다고 해보자. 그래서 1심 재판을 받고 판결문을 받았어. 그리고 양 당사자가 아무도 항소하지 않았어. 항소는 민사사건의 경우에 2주 내에 항소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항소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럼 그제서야 이게 재판이 확정됐다고 할 수 있는 거야. 판결문 받았다고 바로 확정되는 게 아니란 뜻이야. 그래서 재판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나의 사건 검색에 보면 이게 언제 확정됐는지 금방 알 수 있어. 재판했을 때 이 종국 결과에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이 날짜에 재판이 확정된 거야. 그래서 이 날짜로부터 시효 중단의 기간을 세워야 돼. 그런데 내가 나의 사건 검색을 보러 들어갔더니 아직 이게 안 나왔다? 무슨 말이야? 누군가는 항소를 하고 지금 이게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는 3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아직 확정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야. 그치? 그래서 확정이란 얘기는 아무도 항소하지 않고 이 재판이 이 그대로 결정이 됐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재판의 확정이라는 건 그런 뜻이고, 자, 그래서 재판이 확정된 때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시효 중단을 계산하면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효 중단에 대한 걸 다 봤어. 그래서 다음에는 시효 정지에 대한 걸 볼 거고, 그러면은 민법 총칙이 거의 다 끝나겠지? 자, 오늘도 고생했고, 그럼 끝!